오늘 관객 여러분께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매우 대단합니다. 네, 사령출 송경환입니다. 네, 사인선미가 벌써 관객 여러분과 세 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현재 대표님 제작자로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항상 감사하고요. 이렇게 되게 처음에 그냥 되게 쉽게 시작했는데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종환 씨나 배우들 다 같이 해주고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최연이랑 재영단을 달리 이번에 공연 제목이 뮤지컬 글루미데이에서 뮤지컬 사일천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오늘은 얘기가 좀 긴데요. 짧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게 이제 글루미 썬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기획이 시작이 돼서 사실은 초연 때 이제 배송영 작가가 사회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제가 좀 우겼어요. 그래서 글루미 썬데이로 하자. 그래서 썬데이랑 이렇게 작품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을 계속 찾았거든요. 일요일이 거기 안 나오면 작품 안에 글루미 썬데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돼서 썸만 빼자. 그래서 글루미 데이가 돼서 이제 초연이 처음에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작품명이 어떤 이제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극적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느낌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선입견을 주는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글루미한 느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작품으로 이제 선입견 작품을 잘 이해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좀 불편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소재에 맞추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가가 얘기했던 사회참이라는 제목을 쓰는 게 그냥 좀 더 열려있는 눈과 마음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느끼기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좀 가감한 결정이었다가지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욕먹었나? 그랬습니다. 네. 성주원 연출님께서도 세 번째 공연을 올리면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이번 세 번째 공연이 이전 공연과는 다르게 연출적으로 어떤 바뀐 부분이라든지 어디에 중점을 뒀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관객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감은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정말로. 이거 매 시즌마다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제 그 이전 시즌에도 다 보셨던 분들이시니까 대답 안 해주시죠. 기분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의 앙코르잖아요. 세 번째 한다는 게 한 번 올라가고 막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기회를 일단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처음 올렸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쓸 당시만 해도 저의 인생이 굉장히 애매한 시기였거든요. 제가 2010년까지 배우를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자연출을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2013년이니까 3년간 제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아닌 것이 작가도 아니고 연출가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그 유재석 기적의 말하는 대로 노래 들으면서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정말 열심히 써서 올렸는데 이 필링 때는 관객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소재 관객분들이 되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당연히 올리고 사실 이제 이 공연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한 번도 못 벌었는데 올해 좀 우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3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의 저변에는 또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그런 격려와 올려주세요 이런 압박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감사하고 여기까지가 소감이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거? 달라진 거는 그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극장도 똑같고 세트도 뭐 똑같아서 내가 뭘 이번 시즌에 관객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좀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배우들이랑 좀 더 많이 연습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3년이. 오히려 초연이 한 4주 남짓 있었고 지난번에 한 5주 남짓 이번에 좀 길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6주 넘게 계속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또 야심차게 최재용 사내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사내가 나왔는데 되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이 최수진 씨도 그간에 이런 뭐랄까 이런 종류의 작품을 안 했던 친구인데 또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에 썩 잘 어울리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민 안유진 배우님께서는 초연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와 함께 이 공연에 참여하셨어요. 어떤 작품에 대한 물론 애정도 있었겠지만 3번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부담감이 컸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초연, 재연이 공연 기간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초연도 하시고 재연도 하시고 3연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3연까지 다 통틀어서 해봐야 웬만한 다른 공연 한 번 공연했던 정도 횟수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초연, 재연 합쳐가지고 하는 횟수가 이번 3연 때 횟수랑 비슷할 정도. 초연 때 해봐야 9회밖에 안 했다고 그러고 재연 때도 뭐 한 20회? 네, 그래가지고선 부담을 많이 했던 작품이면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게 저는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부담이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3년이다 보니까 뭔가 더 보여줘야겠다라는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옆에 연출님께서 이제 아니 그냥 좋아 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길어지지만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이번에 이제 연습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이 안유진 배우님과 정민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연습실 안에서 진짜 행복했어요. 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자기 배역에 대해서. 당연한가? 그러겠죠? 제 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냥 산의 그 자체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그 자체고. 그래서 이런 순간 되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묘한 게 또 재욱 씨는 정민이를 보면서 멋있어 보이나 보죠? 막 흉내를 내고 또 이 친구는 또 재욱 씨 보면서 또 좋아 보이는 것도 막 하나 이상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나중 갈수록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정민아 너가 정민이 어디로 하고 재욱 씨는 재욱 씨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글루미데이에 또 원래 그 무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클래식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또 여기는 그대로 하고 재영 씨또 다르게 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마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나실 텐데 사실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한참 쉬었었어요. 정신병원으로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쉬는 기간 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를 이제 이번에는 연습할 시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같이 특히도 새로운 멤버들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제 야심작 네 술은 너무 차가워 하기 전에 헬스씬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연상을 날려버리기 전에 싸대기 때리는 거는 못했지만 결국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깊이 좀 파고들고 하려고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조금 약간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살짝 공포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갈랑 세 명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씬마다 이제 줬다 폈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작은 반전이라도 뭐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우리들이 다 신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저건가? 이럴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했었고 좀 연출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먹혔구나 이러고 그냥 열심히 고민하고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기쁜 건 사실 이게 창작 뮤지컬이 4년까지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할 때마다 사실 저희 정말 되게 객석이 정말 참 시원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드라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묘한 매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이제 입소문에 가서 조금씩 한 명씩 두 명씩 조금씩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뿌듯하고 사실 저 뭐 이렇게 창작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많고 뭐 크게 말하면 뭐 회사를 흔들리게 했던 작품도 여러 했었고 그래요. 근데 그 네오 여기는 이제 같이 하면서 작품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고 배우님, 사회참님 첫 출연이세요. 네, 1차에서는 지금 김우진 역을 하고 계시고 2차에서는 사내 역할을 맡으셔서 두 배역을 한 공연 한 시즌에 같이 하게 되셨어요. 네, 작품 촬영 계기라든지 두 배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촬영 계기는 사회참미가 작품이 좋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4년 제가 참여하고 저는 작품을 보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라는 작년에 스티브이드라는 작품을 하고 모든 분들이 사내가 잘 어울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진이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음 차수 때 사내를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그 김종고 배우에게 제안을 한 그 사내의 제안의 사내가 누굴까요? 네, 그래서 저나 또 팬들도 그렇죠. 김종호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네,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그 이전에도 이제
공연이 그런 배우들은 우리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써도 되나 불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사내 연습을 낮에 하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막 던지져주고 그러면 이제 운성이 데리고 이제 신주한테 야 우진 이렇게 하는가 막 이렇게 가르쳐줘가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 또 일반 관객분들이 예상하듯이 사내에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배우인데 또 우진이랑 또 도전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도전하고 힘들더라도 어렵지만 근데 오늘 공연도 굉장히 멋진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또 사내도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도 하자 그랬고 원래 정민이도 우진 싣고 싶었는데 제가 워낙 사내로 돼 있어가지고 우진 하면 너무 혼날까봐 이제 정부만 제가 좀 큰 숙제를 같이 하지 않길래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잘 활동을 하고 이제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이게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더 다른 기획적 프로젝트들이 더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이 공연 쪽에서 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사운드 모델들이나 기획적인 이런 걸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하는 거고 그걸 정부가 그래서 고맙다. 저희 이전 비스티보이즈 공연 때 모든 배역이 다 트리플로 구성된 거에 대해서 이현재 대표가 정말 하고 싶어 했다.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배역을 다 트리플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4.13일 공연도 그리 길지 않은 공연 기간인데 1차와 2차로 팀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대표님의 의견이신지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들 같이 하고 싶은 배우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럭건이나 강력한테는 작품을 여러 배우들과 좋아하는 배우들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했던 친구들도 해야 되고 새로운 배우들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정민이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매팅이 됐는데 이걸 처음부터 한 스케줄에 3개월에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기간 대비 배우들이 이제 너무 나와야 되고 이래서 그래 그럼 앞뒤로 나눠서 하자. 사실 제 욕심과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스케줄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이 이번 시즌 사회참여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보내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점이 사내와 신덕의 로맨스가 더 진해진 것 같다. 이게 연출의 의도냐 아니면 배우의 사심이냐 이런 식으로 네, 사내 역할을 하고 계신 정민 배우님 이게 어떻게 보는가요? 아까 유진이 누나가 말했듯이 어떤 뭔가 드라마적인 디테일을 추구하자고 하면서 뭐 키스씬을 많이 늘리고 농담이고요. 아니 그 연출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재웅 형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또 사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근데 사내라는 인물 자체가 우진처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걸 끌어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는 배우마다 재웅 배우님이 많이 틀리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을 많이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처음 받아들이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혼란이 좀 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풀리지 않는 토론을 이제 항상
매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해서 항상 이제 모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틀 하나를 이제 잡아줬던 게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사랑이란 단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를 깔아주셔가지고 어떻게 신덕과의 그 로맨스를 원래 이제 좀 펼치고 싶었어요. 초연이 제한테 진짜 감정을 굉장히 표출하고 싶은데 사내라는 역할 자체가 항상 이렇게 주인이 이제 그 감정을 아니 그게 그러면 너가 어떤 감정인지 알잖아. 그런 사람이 아야 모자를 탁 눌렀어. 꼴도 안 보여. 계속 모자를 좀 벗고 싶은데 지금도 모자를 벗는 신이 많다라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벗지. 이런 계속 신비로움을 되게 추구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이제 나름 많이 깬다고 깨가지고 타협점을 만든 게 지금 이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 심지어 더 막 하고 싶은데 눈물 흘려도 좋다. 하지만 그 눈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주셔가지고 이제 신덕과의 어떤 이런 로맨스를 그나마 좀 표출하는 나만의 어떤 해방부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신덕과의 그런 로맨스가 좀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항상 그 사내가 그 전에도 이렇게 조정해서 죽이고 여기서도 조정해서 죽이고 다 성공했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가 얘네들이랑은 그 전에 케이스랑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출님께서 이번에 좀 더 열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병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진이도 친구 이상으로 살아 그 대사 자체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그 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또 되게 여자처럼 느낌이 여자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우진이 어떤 사람이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 우진하고 사내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서로 끌리고 신덕이랑 사내는 어쩌면 되게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끌리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어쨌든 세 명이서 뭔가 끈이 이렇게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체가 되려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만 붙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하여튼 무슨 영화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싸우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 사이에 껴가지고 함께 세 명이서 동거를 하는데 안 싸우는 거야.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세 명이 있을 때 되게 완전체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경우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친구 이상 그리고 이거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기도 좀 사랑하기 못한 끈끈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내가 이거를 실패하게 되는 어떤 계기였다고 할까? 그렇게 맞나요? 네네. 근데 또 덧붙이자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랬나요? 사랑이라고 하면은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그래서 많이 사내가 사랑? 배우들도 다른데 약간 특히 이제 최정 배우님 같은 경우 되게 거부감이 그래서 저 시킨 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잘 만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내는 애초에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진을 만났을 때 인간 흉내를 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인간 흉내를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종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단어는 사랑으로 되게 좋지만 또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제가 그러지 말고 되게 어떤 모호함이 있는데 인간의 감정을 모르는 어떤 한 존재가
이게 뭐지 하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처음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심각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어쩌면 그게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마치 청소년 그 사춘기를 겪는 처음 여자 경험을 하는 어떤 남자의 느낌이랄까? 그게 사랑인지 뭐 욕정인지 정확하게 그런 그 시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격정적으로 드라마가 그렇게 저희들이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서곡에 그리고 에필로그에 부르는 그 첫 소절의 가사가 무진과 신덕의 묘사가 아니고 자기 얘기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질의 사람, 근질의 남자. 자기한테 근질의 어떤 것이 아니고 가끔 근데 볼 때마다 달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이 그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인물과 인물과 그 세 사람 사이의 관계성 어떤 그 갈등과 감정에 대해서 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날개가 찍힌 한마리 루스라는 넘버가 있어요. 근데 우진이 그 넘버를 부르고 있을 때 저희의 막무에서 사내와 신덕의 애정씬이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연출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조명이 빨리. 아니 근데 거기 이제 그거는 실제적인 상황은 아니고 우진의 상상 망상인데요. 그 곡 자체가 이제 표현된 없었고 재현돼 추가될 때 사실 이제 그 넘버가 원래 이제 플롯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넘버 자체는 플롯이 멈춰 있는 넘버의 가사거든요. 그랬음에도 넣은 것은 그 가사에서 주는 게 그 상황하고 되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사가 원래 김호진이 쓴 시예요. 시를 약간 가사화한 건데 거기 가사 중에 이제 가 닿을 곳도 떠나온 곳도 가 닿을 곳도 모르겠는 그런 표류하는 듯한 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배를 탄 지 한 2시간 됐을 무렵이거든요. 2시, 3시간 전. 그러면 이제 시모노세키도 안 보이고 부산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무진도 신덕도 갖고 있겠다 해서 넣은 거고 그 상황에서 신덕이 먼저 한번 부르고 또 우진이 이제 신덕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등장 타임을 정해준 게 나를 얽매는 것은 한 사내다. 그래서 사내가 등장을 하고 갈 곳 없어 신덕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할 때 신덕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우진은 이 배 안에서 5시간 내내 신덕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랄지 그녀를 설득해서 삶을 위한 탈출을 하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진의 망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내와 우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내랑 우진 굉장히 좋은 친구 사이였거든요. 서로에 대한 사상도 통하고 같이 1곡을 작업하면서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가 1926년에 우진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그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렸어요, 사내가. 우진이 이렇게 사내를 경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공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한테요. 사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 작품에 있는 공연 중에 있는 팩트만을 놓고 봤을 때 장황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열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에 그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진의 망상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일 수도 있는 건데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하기 전에 뭔가 자기가 자기의 내 존재, 내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을 때 오는 두려움,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 사람의 그 대본 속에 있는 결말들이 너무 비극적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고 사례마다 다른데 오늘 얘를 만났을 때 진짜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겠죠. 그 작품에서 보이는 팩트만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전산만 만들고 그러는데 저기 산을 한번 총으로 쏴서 죽여요. 주인이. 그리고 죽은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시체를 제가 어디다 갖다 냈다 버리는데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죽지를 않아.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역사적 기록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좀 그걸 이제 사내를 엮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날 버렸어 하는 게 사실은 신덕이 이제 서울에 있고 우진은 자기 이제 전라도 그쪽에 있는데 전부를 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진길모 그 자기 와이프한테도 편지를 쓰고 출가를 하거든요. 신덕이랑 같이 이제 떠나겠다는 걸로.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근데 석연치 않게 이 친구가 신덕을 안 만나고 동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이를 방금 말했던 어떤 그런 제 상상력으로 이제 메운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연이 1921년, 26년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연 재연을 보신 분들은 관객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번 공연은 새롭게 저희 공연 처음 보신 관객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솔님께 그 부분을 좀 짧게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내일 가서 남아있죠. 네, 내일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내일은 꼭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덕과 우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신덕이랑 우진이 1926년 대학을 다시 만나요. 그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애증이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다로 같이 뛰어들기 전에 신덕이 우진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자이고 싶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신덕은 굉장히 포부가 큰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신덕이라면 이때 말은 그렇겠지만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그 현실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윤심적이 멋있는 이유는 멋진 여자인 이유는 내 순간순간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사는 여자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혼자 남았으면 아마 정말 그 사내 말쓴 것처럼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리고 사실 이 여자는 인기 없는 여자예요. 물론 뭐 팬과 뭐 이런 게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집안에 이제 가장 역할을 했었어야 됐고 그 시대 때 태어난 여자 지금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이랑 다르고 스트레스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럴 유일하게 어쩌면은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이렇게 스스로를 좀 그래서 말패 같은 성격이 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남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야 됐고 함께 공부했어야 됐고 그 사람들과 그 시대 때 동등하게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았던 여자이고 매 순간이 싸움이고 어쩌면은 굉장히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순수한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 진짜 그 너무 그냥 평범한
여자로서 한 남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로서 그걸로 그냥 충분히 다 이렇게 컴플리트 되는 그런 느낌? 잘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아무튼 완성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공연 마지막에 김호중이 다시 쓴 결말을 집어들고 그 결말을 읽어 내려가는 사내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문을 나서는 사내의 표정이 매 공연마다 굉장히 다른 것이 매일매일 사내는 다른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관객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공연에서 그 마지막 장면 결말을 읽을 때 사내의 심정은 어떤 거였나요? 안 보여 안 보여. 맞아요. 매일매일 많이 이게 공연과 물론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정말 해석을 해놓고 준비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공연 하면서 느끼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그날 뭐 배우와의 어떤 감정 사이에서 오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어느 날은 정말 그냥 내 위주의 계획대로 완벽한 결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띄고 갈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선실을 나가기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요 같이 함께 해왔던 이 공간들이 뭐 아쉬움 같은 그런 그따위 건 아닌데 그냥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주위 말하는 것처럼 그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어떤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감정이 명확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고 나가는 순간 어쨌든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멈칫하게 돼서 뭐 자석처럼 끌려서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뭐 내 따위가 뭐 이런 감정을 느끼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랬던 건 아닙니다. 멋있네요. 아 진짜 사내가 좀 그래 괜찮나? 다 나오네요. 유사무 될 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캐릭터가 생각하는, 새 배우가 아닌 김호진, 윤신덕, 사녀가 생각하는 이 사회참미라는 공연의 완벽한 결말, 아름다운 결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살고 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정말 행동하는 그 행동?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신경에 손을 붙잡고 바다에 뛰어드시는 용기를 냈다는 거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대사 중에서도 너네들이 요즘은 뭐 가라속에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얻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보다도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시대에 태어난 여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쩌면 제일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로 마지막 정말 이렇게 모든 그런 내 어떤 책임감과 뭐 어떤 그리고 기대감과 주변의 기대감과 그리고 시선들과 그리고 시대의 어떤 비난들과 함께 그런 조금만 이제 그 당시에는 갑자기 유명해진 여자 가수고 워낙에 스캔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캔들도 있고 윤신덕 때문에 자살한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한동안은 그래서 뭐 어떤 유부남이랑 스캔들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중국에 막 몇 년 동안 도망가 있기도 하고 봉사하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되게 힘들었던 여자라서 정말
이때야말로 자기는 정말 제일 자유롭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죽든 살든 그 자유롭게 되는 거 그게 제일 민심과 맞는 아마 완벽한 변화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내의 입장에서는 저도 극에서는 똑같이 느끼는 바고 뭐 살고 사느냐 죽느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아라 사는 그것도 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보고 그 사내 입장에서는 완벽한 결말이라는 게 이미 완벽한 결말 그 우진이 한참 그가 오고 있어라는 노래 부르기 전에 막 한참 나열하는 그 일들은 되게 소수에 불과하겠죠. 뭐 어떤 그런 나열했던 막 이런 자기 나는 대로 알아낸다고 해서 알아낸 막 나열한 일들은 깔끔하게 해결된 일들이잖아요. 다 내가 뭐 이런 결말되고 뭐 나름 뭐 제 정상에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는 뭐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고 가장 정상일 때 여기서 뭔가 가장 행복한 시간의 생을 마감하는 뭐 이런 거가 가장 즐거운 인생이다라는 어떤 살아봐야 그게 그거니까 뭐 이런 건데 이미 중간에서부터 뭔가 너네 둘을 뭔가 남달라 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결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흘러가게 된 과정 자체가 이미 결말이 틀어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미 틀어졌어요. 이미 결말이 이미 틀어져서 그 이후에 완벽한 결말이 이미 끝났죠. 한번 틀어졌는데 그 결말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걸 수정하고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한 결말이 이미 틀어져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보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지를 가둬놓고 그냥 얼마 전에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놓고 그래 마음껏 한번 놀아보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엄청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미 완벽한 제가 생각하는 결말이 이미 뭐 상관이 없어진.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여기서 용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기 자신한테 화도 되게 많이 났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신기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부터 뒷 얘기로 가면은 계속 이 킬러라는 생활을 했을지 아니면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출 작가님이 하시고 아무래도 그 지금 나보다 하는 본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1편 쓰면 작가를 아니야 이런 어떤 분이야? 아니야 안 해, 진짜.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성공한 연출을 위해 질문 드릴게요. 관객분들과 함께 이 공연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아름다운 결말이 무엇인지. 관객분들과 함께 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감정. 네. 관극하는 동안에는 우리 이제 연습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가장 어떤 일상에서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외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기저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토해내잖아요. 뭐 공포랄지 저희 총 앞에 서본 적 없잖아요. 공포랄지 뭐 여러 가지 분노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날 것 같은 어떤 감정들이 이 무대와 이 객석을 가득 채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상상하거든요. 이 객석 어딘가에 항상 윤신덕과 김우진의 영혼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 머릿속에서 미화됐겠지만 되게 알면 알수록 좋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위해 그런 어떤 이 둘의 인생 안에서 이제 발견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훈들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살려고 하는 생명력, 라이프 포스 이제 극장 밖으로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력 있는 삶, 저항하는 삶, 도전하는 삶,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삶 이런 것들 원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짧은 시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흘렀어요. 네, 되게 아쉽지만 내일이 있으니까요. 네, 배우분들 대표에서 안예준 배우께서 관객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이 극에 대해서 사랑을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어느 분들이 이제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메모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저도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니 하고 굉장히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되게 그리고 어느 분은 막 옷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고 이랬는데 진짜 저희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경 의상을 똑같이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사실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들도 힘 닿을 때까지 정말 아직 연출님도 되게 자기가 설치랑 솔직히 모르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공부하고 있고 조금 더 무궁무진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게 많은 그래서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조금 더 약간씩이지만 발전해가는 과정을 함께해 주시고 좀 더 애정 어리게 펴봐 주시면 저희들 스태프들과 배우와 저희 배우들 모두 다 정말 다른 공연보다 이 공연 하면 진짜 탈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무대에서 패를 터져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그런 공연을 하도록 끝까지 저희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한 분도 안 가시고 끝까지 다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평일인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은 솔직히 이런 작품 오늘은 뭐 깜짝 이벤트 이런 거 없어요? 다시 하고 나오세요. 이게 이벤트지. 처음에 얘기하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뭐 없잖아. 대표님 머릿속과 가슴속에 항상 이벤트가 오늘 좋아하시죠? 저희가 혹시 배우분들은 승성권 도전 보셨나요? 승성권이라고 저희 여러 번 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관람하실 때마다 도장을 찍어드리는데 딱 봤어요. 네, 배우분들 얼굴로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하고 안 찍은 혜택이 뭐 있죠? 3번, 6번, 9번, 10번 관람하실 때마다 혜택이 있으시죠. 오래 계셨으니까 하나 더 찍어보세요. 사실 생각 못 하실 줄 알고 그냥 한번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만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오늘 티켓으로는 도장을 2번씩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공연 전에 찍으셨던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받아가시고요. 제가 얼른 나가서 준비하신 분들